세 번째? 나야, 나. 나 갑옷 멋있지? 나 잘 봐봐. 나. 이거, 여기 갑옷도 있고, 내가 말도 탔어. 자, 저 맞네. 그러면은 정말 그분이 오셨으면 한번 놀아봐봐. 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린굿을 받고 왔어요. 내린굿을 했다고 하니까 또 애동 제자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시곤 해서 그 내린굿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요? 네, 내린굿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침에 정말 일찍부터 가서 준비를 같이 도왔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냥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굿 해주시는 걸 보고 참여만 하다가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저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뭐 차린다거나 그런 걸 하다가 왔습니다. 사실 굿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태어나서 47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사실 두려운 경험이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남편의 병굿을 하고 두 번째 허튼굿을 하면서 어떤 굿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냥 무심결에 듣기만 했던 어떤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린굿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신선생님들께서도 다음부터는 이건 너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현재 저의 신선생님이 저보다 앞선 제자가 있어서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동생이지만 저한테는 이제 신오빠라는 분이 생겼고 또 이제 신이모 라는 분도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굿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신선생님을 잘 선택했고 그분이 저를 또 잘 택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처음에 굿을 하기로 했던 분과 사실은 하지 않고 다른 분이 저를 이렇게 굿을 해주겠다라고 컨택을 해주신 건데 두려움이 되게 컸지만 남편의 병굿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정말 많이 가서 그분에게 신테스트도 받고 내린굿까지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금전적으로 정말 없는 걸 다 털어서 여기저기 많이 빌리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그렇게 힘들게 굿을 한 거다 보니까 진심을 다해서 본인이 내린굿 할 때 입었던 옷까지 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올렸던 것은 사실 저희 신선생님이 내린굿을 하실 때 입었던 옷을 빌려서 입은 거였고 앞으로 저도 이제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뭐 옷들도 필요할 수 있고 굿당도 필요하고 신당이겠네요. 신당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신당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보러 다니고는 있는데 기운이 좋은 곳은 그 주인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아직까지는 신당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사무실에 그대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전화 상담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사실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접 내담하셔서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장소를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굿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힘들구나.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흔들고 손을 흔들고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흔들고 이런 것들을 꽤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막 뛰기도 하고 달려가서 뭘 하는 것도 있었고 뱅글뱅글 도는 것도 있었고 물동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도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좋은 신들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신은 애기동자도 있었고 삼신할머니도 있었고 제가 처음부터 모셨던 저희 외할머니도 있었고 장군신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을 이제 또 받고 마지막에 또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찐 무당이면 네가 쓸 방울과 부채는 네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셔서 방울 부채를 숨겨놓고 찾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걸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방울을 찾으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옆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개가 돌아갔던 그 자리에는 쌀 위에 방울의 윗부분만 있어서 저건 아니잖아. 방울은 아랫부분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건 아니잖아. 왜 자꾸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시지? 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제 방울이었습니다. 이건데요. 정말 소리가 너무 청명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쌀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만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찾는 방울일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신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그 의심 때문에 이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그동안 네가 오랫동안 점사를 내린 것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몸에 배어있는 너만의 고집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려고 이 테스트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울을 어찌됐건 쌀에 묻혀있는 걸 찾아냈고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부채였는데요. 사실 부채도 처음부터 어디 있었는지 보여주셨어요. 계속 뒤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봤는데 다들 그러셨대요. 어떻게 한 번에 위치를 찾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못 찾고 고개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 제가 막 여기저기 뒤져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마 처음에 고개를 돌렸던 그곳인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저만의 어떤 사로잡혀있는 그런 고집?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안 찾아지니까 막 화도 나고 저 스스로한테 계속 펑펑 울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입을 계속해서 트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니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다. 빌려면 입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제발 할머니 찾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신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는 없다. 네, 저도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아니었고요. 밖으로 나가는 그 딱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서 멀리 보니까 갑자기 냉장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고개를 돌렸던 곳에 있던 냉장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막 뒤져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 윗부분이랑 막 뒤지는데도 없는 거예요. 저희 신 선생님이 정말 답답하셨나 봐요. 다 뒤지라고 했지? 열어보라고 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처음부터 그랬어요. 냉장고 쪽이 눈이 계속 갔지만 설마 냉장고를 열어보라고는 하는 게 아니시겠지라는 저만의 고집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 선생님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열어보고 뒤져보라고 했잖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냉동실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저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는 제대로 알려주셨는데 제가 또 고집을 부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부채를 찾아주셨고 기존에 제가 쓰던 방울과 부채는 그냥 잘 모셔뒀습니다. 사실은 그 방울과 부채는 누가 저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제가 가서 산 거예요. 그냥 거기 주인이 추천해가지고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여서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잘 모셔놓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필요한 어떤 옷감이라던가 뭐 거기에서 쓰인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신당을 차리게 되면 잘 모셔놓으라고 포장까지 잘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울과 부채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얻어온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이거는 제 사진에는 있는 건데 잠시만요. 제가 잘 모셔왔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제가 내린꽃을 하는 내내 열심히 들고 뛰었던 거예요. 이건 절대로 바닥에 내려놔서도 안 되고 정말 귀중하게 귀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나하나 장구를 치시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예쁘지 않아요. 색깔도 하얗기도 하지만 이거를 종이를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바닥에 절대 내려놓지 말고 잘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신당을 차리면 거기에다 잘 모셔라라고 주신 거라서 제가 이거는 절대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비닐에 잘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알려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저것
컵도 이제 신당에다가 잘 놔야 하고, 뭐 부채방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잘 기도를 드리고 놔야 하고, 이렇게 굿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여기 살짝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을 찍느라 이쪽으로 옮겨놓기는 했지만, 3일 동안 저는 그 굿을 하는 데 쓰였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제를 지냈습니다. 차려놓고 기도를 올리고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걸 했고요. 제가 이제 막 하루 종일 뛰고 뭐 흔들고 뭐 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제 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로 꼬박, 네, 너무너무 어제까지 3일 정도로 꼬박 정말 끙끙 앓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오늘도 그랬긴 하지만 그렇게 걸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막 온몸이 다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00일 동안 108배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며칠 좀 쉬라고 저희 신선생님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열심히 이제 자시 기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선생님께서 멀리 계셔도 저랑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해서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저희 신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내린꽃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대충 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떤 노래라던가 뭐 굿할 때 필요한 그런 제스처라던가 또는 뭐 그 기구들 다루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옷을 입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들한테 배울 걸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저희 신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이제 엄마 하면은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라고 하면서 저를 너무 많이 배려를 하고 대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본인 걸 어떻게든 다 내어주려고 하셔서 사실 제가 굿비용도 많이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예쁜 한복해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사실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고 본인도 정말 힘들 때 내린꽃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저의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사실 내린꽃 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상담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업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담이라도 해야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린꽃 하기 전에는 상담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긍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내린꽃도 했으니 편안하게 상담을 다시 해도 된다라고 해서 조금씩 제가 이제 어제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예약으로만 하고요. 30분 단위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제가 30분 상담을 하고 30분을 쉬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지금은 받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조금 받고 오후에 또 받고 중간에는 제가 원래 하던 사업 정리를 계속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앞으로 강의나 이런 것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풀로 하루 종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당을 차리거나 하면 하루 종일 상담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굿이라던가 뭐 부적을 쓰는 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예약으로 상담만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린꽃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별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왜 너는 신병도 없었으면서 굿을 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들어보면 몸이 아프거나 어려서부터 뭐 신병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내린꽃을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금전적으로 엄청 힘들 때도 내린꽃을 한다고 하고 또 저의 경우에는 남편이 계속해서 아팠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 빙의 증상이 남편한테 많이 있었고 현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대놓고 네가 내린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아들 몸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실 정도로 남편이 많이 시달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린꽃을 하려고 결정을 한 거였고 또 저희 새 아들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냥 뭐 내린꽃을 받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요. 내린꽃을 하고 나서 뭐 달라진 게 있냐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전에 상담할 때와 지금이 제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신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제대로 신상을 차리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는 원래부터 이게 입이 트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잘 보긴 보는구나 라는 거는 느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니까 좋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고 제 상담이 짧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걸 다 들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 문의는 뭐 문자로 아래 이렇게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지금 상담해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역술인의 길도 갈 거고 강사로서의 일도 할 거고 물론 사업도 뭐 줄여나가긴 하지만 사실은 도와드릴 분들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 물론 이 도움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도움이에요. 일방적으로 저만 도와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너무 나가서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 따라다닐 정도로 극성 엄마였고요. 제가 일이 바쁠 때에도 항상 아이들을 따라다니고 제가 직접 케어를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전화통화라던가 이렇게 하는 거가 저보다는 아빠 쪽이 좀 많았어서 그러지만 요즘에는 큰아들이 또 저에게 많이 다가와주고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오해했던 부분을 또 많이 풀어나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들이 또 사업도 같이 도와준다고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린꽃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전에는 눈물 말을 날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좋은 날들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역술인의 길을 가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